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 조선대학교 온에어 직무 박람회. 야, 오늘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일주일간의 여정 어떠셨습니까?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리고자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15개 기업의 현직자분들과 인사 담당자님들이 또 심혈을 다한 시간, 또 여러분들의 열정이 더해진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열정이 가장 뜨거워지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늘 기다리고 계시는 HR 컨설턴트 분과 함께하는 강연과 또 좋은 정보들 값지게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김나영 HR 컨설턴트님의 귀중한 강연,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도 조선대학교 직무박람회에 어떤 강의를 맡게 된 컨설턴트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계신 조선대학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과는 좀 먼 곳인데 거기까지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강연을 드렸을 텐데 이렇게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편하게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한편으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편하실 것 같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강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이전에 저를 만나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현업자, 인사 담당자 분들이랑 여러 가지 이렇게 강연도 들으시고 소개도 들으시는 모습들을 봤는데 굉장히 잘 참여해 주시기도 하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득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그 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공부, 여러분들이 하셨던 여러 가지 노력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 작성, 그리고 서류를 통과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면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실 텐데 그 면접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제가 같이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취업 프로세스, 두 번째 서류 작성, 세 번째 면접 준비, 그리고 청년 고용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정보로는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정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다양한 학년에 어떤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나 옛날에 저거 해봤는데, 나 저거 아는데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일 경우에는 저건 되게 정말 처음 듣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어본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해본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정보들 중에서 무엇인가 조금 새로운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도록 하겠는데 2023년입니다. 2023년 오늘 7월이 됐으니까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23년의 여름을 즐기고 계십니까? 아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민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오늘 이거 저랑 같이 들으시면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3년도의 채용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이런 채팅창을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MC님 계실 때 잘생겼다 라는 말씀도 써주셨는데 혹시 2023년도의 채용 트렌드 알고 계시는 어떤 특징, 단어라고 할 만한 거 있을까요? 있으면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 중인 강의는 컨설턴트 강의라는 저희 이제 운영진에서 나왔고요. 혹시 있으실까요? 언택트 채용,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언택트 채용.
이라고 써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만 사실은 언택트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것들을 겪으면서 많이 켜졌던 건데 더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공채라고 하는 것들보다도 수시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굉장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워 하실 만한 이야기이긴 한데 공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수시 채용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기업들도 많아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심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시 채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직무 역량의 어떤 역량을 좀 더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한 내용들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제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수시 채용이 뭔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 몰랐던 부분 중에서 이런 게 중요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영상이 있는데 짧은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험 성적 등으로 평가하는 대규모 공채가 아닌 역량이나 실무 능력을 봐서 인재를 뽑겠다는 겁니다. 세계 2위인 현대기아차가 정기공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인재를 수시로 뽑겠다는 건데요. 취업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줄이겠다고는 했는데 폐지하겠다고 한 뉴스가 굉장히 쇼크였죠. 공채는 공개적으로 채용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거를 공채라고 하죠. 보통은 여기 앞에 이제 두 자가 더 붙습니다. 정기 공개 채용. 대학을 졸업하는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2번 하는 우리의 상식에 이제 있는 공채라고 볼 수 있다면 수시 채용 이런 것들은 공개된 채용만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비공개 채용 같은 채용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부 직원에 의한 추천 채용, 그다음에 헤드헌터들한테 의뢰를 통해서 하는 비공개 채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채용이 또 수시 채용인 거죠.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채가 아닌 수시 채용을 통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좀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수시 채용이 뭔지 좀 뉴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계 2위인 현대기아차가 정기 공채를 완전히 폐지하고 필요한 인재를 그때그때 수시로 뽑기로 했습니다. 취업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용하고 채용 과정도 인사부가 아닌 현업 부서가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도 관심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필요 역량을 쌓으면서 사실은 인문계열 취업이 더 어려워지게 됐죠. 이게 시험이면 딱 정해진 걸 공부하면 되는데 기업이 원하는 실무 능력이라고 하면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멘붕에 빠졌다고들 하더라고요. 스포츠를 낼 텐데요. 그렇죠. 그렇다고 원래 준비하던 영어 같은 거를 준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시 채용의 취지는 좋지만 그걸 준비해야 하는 취준생들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요. 기업들은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선 각 기업이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스스로 찾고 습득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기업들이 사실 더 많다 보니 수시 채용의 기준이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말은 수시로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채용 인원을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는 기업도 많습니다. 공채도 뭐 안 나오거나 적게 뽑는데 인턴이라도 해보자. 이제 금턴이죠. 생기면 안 되니까 인턴도 진짜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인턴마저 좁은 문이 된 건 올 들어 기업들이 대거 공채 대신 수시 채용을 늘린 영향이 큽니다. 기업들이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아 가르치는 대신 수시 채용을 통해 곧바로 업무에 투입할 인력을 뽑다 보니 인턴 같은 실무 경험이 더욱 중요해진 겁니다. 오히려 인턴이 좀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금턴 이렇게 부르는데 원하는 직무가 애초에 채용이 안 뜨거나 이럴 때 제일 좀 상실감이 큰 것 같고요. 자격증도 딴다고 다 따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더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이게 뭐 뉴스가 과장된 게 아니고 이게 현실인 거죠. 네,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변화들이 많고 급격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또 경쟁력이거든요. 아무래도 정기 채용 방식보다는 수시 채용을 선호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에 2번 취업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뭐 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유연해졌다? 자, 지금 이렇게 영상 제가 잘 정리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아마 혹시 영상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다면 그 위에 이제 그 화면 위에 이렇게 뉴스가 언제적 뉴스인지 나오는데 2019년 2020년대에 나왔던 20년도에 나왔던 뉴스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시 채용이 굉장히 지금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23년에 당장 막 생긴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진행 중인 어떤 트렌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아무래도 1000명을 뽑을 때 5만 명이 지원하는 거랑 그리고 10명을 뽑을 때 500명이 지원하는 거랑 경쟁률 자체는 같다 하더라도 당연히 50대 1이라고 경쟁률은 같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많은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마음도 좀 편한 것도 있고 더 이렇게 약간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회가 많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담이 크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트렌드라고 하는 것 지금 당장 바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큰 물줄기인 수시 채용이라고 하는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 저랑 같이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업 준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수시 채용이든 공채든 간에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데요. 보시면 지금 크게 5가지로 갖고 왔어요. 이게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면접을 3차 또 경우에는 4차까지 보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고 면접을 한 번만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실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은 1차, 2차 까지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저렇게 갖고 왔습니다. 당연히 지원서 접수하셔야 되겠고요. 지원서를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회사 측에서는 서류를 전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고서 1차적으로 걸러내죠. 걸러낸 다음에 그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차 면접을 보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화면에 제가 써 있는데 이걸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차이가 있고 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1차 면접은 직무 면접, 실무 면접이라는 말로 합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은 임원 면접, 인성 면접 이런 식으로 약간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냥 이름만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다르게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설명을 갖고 왔어요. 지원서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곳이나 막 이력서나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넣는 거야 자유지만 내가 쓰는데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여기는 써볼만 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쓰실 거기 때문에 지원서를 접수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과연 뭘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 내가 회사에 지원할 때도 그 회사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일, 내가 어떤 직무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니까, 즉, 지원서를 접수하겠다. 어떤 것들을 하기 전에는 자기 이해와 직무 이해가 필요한데 자기 이해와 직무 이해를 여러분들의 이걸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제가 사이트를 갖고 왔는데 워크넷이라고 하는 사이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사용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 페이지 나중에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일단 워크넷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이트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특히 직무와 관련돼서는 여러분 NCS라고 하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NCS 사이트를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그 직무의 어떤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회사에 지원할 때, 그래서 일단은 글로 나마 이런 NCS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잘 보고 익히시면서 아, 내가 지원하는 직무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자격증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커리어 패스를 쌓아가면 최종적으로는 또는 향후 몇 년 뒤에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익히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이해와 직무 이해를 마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채용 정보를 조사하셔야겠죠. 지금 어떤 회사에 뭐 공채든 수시든, 뭐 수시 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직무에 사람을 몇 명을 뽑는다,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채용 정보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해 나갈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로는 지금 인크루트라고 하는 사이트. 여러분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좀 전에 보셨던 영상에 이렇게 이제 그 여성이 나오셔서 수시 채용은 어떻고 공개 채용은 어떻고 대답해 주신 분도 사실은 인크루트 대표님이신데요. 어쨌든 인크루트와 같은 뭐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이트들에서 정보, 뭐 기업에 이제 지금 어떤 채용을 구하고 있는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또 나왔네요. 워크넷에서도 채용 정보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지금 우리 회사 언제서부터 어떤 직무에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을 뽑는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원한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홈페이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 홈페이지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면접,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쁘죠. 요즘에는 사실은 면접도 면접을 가기도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참 안타깝게도 많이 듣고 있는데, 자 서류 잘 하셔가지고 면접을 가게 됐을 때 1차 면접 나오는데요. 1차 면접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면접, 실무 면접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1차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부분들은 뭐냐면 직무 수행 능력이에요. 이 지금 면접 보러 온 면접자들은 과연 우리가 지금 뽑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와서 얼마나 자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 알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에서는 조직 적합도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 또는 조직인,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뭐 자세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여기에 아까 나왔는데요, 여러분. 저기 세 번째 그 검정 구름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써보기, 특강 듣기, 피드백 받기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이랑 그 다음에 면접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서류를 위해서 이력서를 작성하시고, 뭐 이력서는 사실은 크게 여러분들이 뭐 많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그냥 쭉 적는 것이라면,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까지 해왔던 공부 경험을 조금 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 지금 지원자는 굉장히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잘할 것 같다라는 매력적인 지원자로 만들 수
지원자로 느껴지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글을 잘 씀으로써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면접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도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는 거랑 면접을 준비하는 게 전혀 별개가 아닌데요. 제가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더니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연습이 전혀 안 되어 있는 학생들도 많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가서 그냥 어차피 내가 면접 어떤 질문을 물어볼지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고서 매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면접 때 어떤 질문을 물어볼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고, 설사 또 내가 뭐 직접 갔을 때에 물어보는 질문이랑 다르다 하더라도 면접을 여러분들이 저렇게 제가 면접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스스로 써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로 해보는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면접을 갔을 때 그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잘 응답할 수 있는 일종의 순발력이랄까 할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꼭 저런 것들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특강이 있거나 하면 꼭 참여해보시고, 그 이외에 이런 강의뿐만이 아니라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쓰셨던 자기소개서나 이러한 것들을 직접 컨설턴트 선생님들을 모셔두고서 이렇게 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학교에서 많이 마련을 해드릴 거예요.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자, 그러면 아까 서류 작성하기 이전에 자기 이해와 직무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워크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뭐 자기 이해 워크넷이라고 하고 옆에 조금 작게 써두기도 했는데, 저기 보시면 work.go.kr이죠.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맨 처음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은 그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맨 앞에 뜨는 화면이에요. 그리고 화면 조금 더 내리면 채용 정보 나옵니다. 요즘 회사들이 지금 우리 이렇게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지금 나오는 거, 화면을 조금 더 내리시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그 직무와 관련돼서 나의 어떤 뭐 적성 검사, 사실은 여러분들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중고등학교 때서부터 저런 유사한 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아온 세대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 그냥 되게 심각하지 않게 그냥 대충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나는 정말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알 수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툴들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를 해서 알아보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 또 조금 더 내리면 이렇게 제가 오늘 강의 마지막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나라에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이런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정보도 워크넷에서 상당수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됐는데 이제 그것을 내가 할 일과 연결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 이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직무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해서 직접 부딪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많은 경우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요. 금턴이라고 해서 인턴 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인턴을 하면 좋겠지만, 하고 NCS 사이트를 활용하셔도 괜찮고, 못할 경우에는 꼭 활용하시기를 요청을 드리는데요. NCS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맨 처음에 요 화면이 나옵니다. 제일 위쪽에 요 화면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글로 나의 직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직무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 배울 수 있는 그 자료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요 화면에서 일단 저는 사실은 제가 전공한 부분이기도 해서 여기 보면 총 24개 중에서 2번 경영 이런 부분 있죠.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경영, 그다음에 뭐 인사 쪽에서는 어떠한 이렇게 이렇게 점점 큰 틀에서 점점 작아지는 어떤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마지막에 저 부분, 나는 경영 중에서 특히 회계가 아니라 인사 쪽에 관심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서 저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요러한 화면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화면도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일단 모든 정보들은 찬찬히 살펴보시더라도 그 전에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저 화면에서 여기에 미리 보기, 아이고 그림이 약간 깨졌네요. 미리 보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딱 클릭을 해보시면 무엇인가 팝업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팝업 창이 뜨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팝업 창이 뜬 것들을 보시면 저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지금 뭐 이 산업 환경이 어떤가, 뭐 요즘 인사 직군 또는 경영 직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어떠한 자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특히 지금 나와 있는 그림 중에서 그 NCS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서 세 번째 그림 있죠. 제일 끝에 있는 거. 저기에 보시면 인사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인사 직무의 정의에 대해, 직무 정의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이렇게 인사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다음 기업들에서 인사팀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어떠한 자격증, 그다음에 뭐 어떠한 어떤 공부를 한 사람들이 유리한지와 관련된 정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뭐 이런 뭐 워크넷, NCS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말은 들어봤는데 한 번도 저 사이트에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많으셔서 제가 귀한 시간에 일부 할애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떤 그 회사 지원을 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과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니까 꼭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제가 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나와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그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끝났어요. 이해는 끝났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 되게 매력적인 지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글을 쓰셔야 되는데, 글을 그냥 쓰지 않아요. 그냥 쓰지 않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따라해 보세요. 자료를 모아야 되는데, 내가 글을 쓸 자료를 모아야 되는데,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카테고리냐? 첫 번째,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랑 관련된 공부 내역. 회사의 인사팀에 지원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조직행동론이라고 하든지 다양한 것들, 경영학 원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수업 들은 게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내가 어떠한 교과목을 수강했는지, 또는 학교에서 들은 수업이 아니라도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관련 인강이 있으면 인강이든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수업을 들었던 거, 교육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로 써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 이렇게 공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격증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격증 어떤 것들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수시 채용에서는 직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요게 여러분 사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4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지원 직무와 관련된 교내외 활동 내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학생들이 특히 이제 내가 지원하는 직무랑 전공이랑 맞게 이런 공부를 한 학생들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공부를 했다, 수업 시간에 뭘 배웠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그 전공에서 어떤 공부를 했다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지만, 요거 인턴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련 직무와 관련된 지원하려는 직무랑 관련된 인턴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인턴 쉽지 않지요. 인턴을 할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쉽지 않아서, 그러면 그게 없다면 다양한 공모전, 그리고 아르바이트, 꼭 딱 그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는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유사하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요것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요 부분이 가장 사실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검토할 때 조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여드린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없는 학생들도 상당수 많아요. 나 대학교 다니는 3, 4년 동안 진짜 아르바이트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고깃집 아르바이트, 호프집, 편의점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데 그것들은 지금 지원 직무랑 관련된 아르바이트가 아니지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럼 차선책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직무와 무관한 교내의 어떤 활동 영역으로 해서 활동 내역이라고 해서 내가 했던 뭐 아까 편의점도 상관없어요. 편의점 뭐든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여행 등등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약간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경험, 나만의 경험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일단 자료로 생각하고 모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직무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직장인 조직생활인으로서의 나의 강점. 아마 그 현업자, 아마 어제까지 이렇게 다양한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거기 재직하는 우리 직장 선배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해 주셨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는 혼자 일하는 거 아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 혼자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너는 이 부분, 나는 이 부분 이렇게 같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뭐 팀플레이, 협업,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뽑는다. 아무리 스펙 좋아도 독불장군, 혼자 막 그런 사람은 뽑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나는 다른 사람이랑 팀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면 굉장히 뭐 주도적인 어떤 주도성, 리더십과 책임감, 성실감을 가지고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로 나는 지금 과연 이 4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어떠한 것들 건져낼 수 있을지를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채팅창을 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마 출석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증명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자기 학생 이름이랑 그 다음에 HR 컨설턴트 써주고 계신데 컨설팅이겠지요. HR 컨설팅 뭐 강의 뭐 이렇게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써주고 계신데 나중에 제가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써주세요 라는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 유심히 들어주시고 나중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서류 작성입니다. 서류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입사지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력서이고요. 오른쪽에는 뭐 자기소개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거 있죠. 일부러 옛날 거 갖고 왔는데 굉장히 좀 낡은 유형이에요. 낡은 유형인데 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 요건 옛날 건데 요즘에 여러분 이것도 아주 최근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여드린 요게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 인턴이었어요. 그리고 한 2년쯤 전에 어떤 우리가 들으면 완전 대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죠. 어쨌든 중견그룹,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아는 규모가 큰 회사에서 인턴을 모집할 때에 여러분 자기소개서에 이런 항목 쓰세요 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문항 몇 개입니까? 1번부터 9번까지죠. 1번부터 9번까지. 이거 완전 최근 거 아니고 한 2년쯤 전 건데 지금 보시면 이거 옛날 거는 굉장히 지금 단촐하지요. 문항 자체가 많지 않은데 요즘에는 인턴을 뽑을 때에도 이렇게 문항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인턴이라서 사실은 글자 수는 좀 적은데 굉장히 물어보는 내용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글자도 뭐 예전에 한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성장 과정이랑 뭐 이런 걸 쓰세요라고 하고서는 1,500자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한 문항이 그런 것들인데 굉장히 채우기가 어렵지요. 채우기가 어려운데 자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잠깐 뒤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일단 더 스킬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첫 번째, 모든 항목을 작성하세요. 90에서 95%라고 써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소개서 항목 지금 이거 1번부터 9번까지죠. 제가 학생들 거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서 이렇게 쓴 거나 아니면 저랑 이제 모의 컨설팅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쓰세요라고 하고서 쓴 걸 갖고 오면 안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쿨한 학생들은 이래요. 뭐 1번부터 3번까지는 내가 좀 적당히 분량도 채워서 쓸 수 있는 이야기인데 4번, 5번은 도대체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고서는 거의 답을 쓰지 않거나 만약에 100자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10자, 그러니까 10자 정도만 쓰고서는 그 문항은 스킵하고 그 다음 거 내가 잘 쓸 수 있는 거 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상당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쌓여있는 그 이제 서류들 중에서 이제 걸러내는 거죠. 빨리빨리 버리는 거예요. 잘 쓴 것들을 골라내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서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으니까 빨리빨리 버릴 걸 찾아내는데 그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냥 제대로 막 뭐 1번부터 9번까지인데 8번, 9번은 뭐 거의 한두 줄 쓰고 말았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첫 번째 그 자기소개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무엇인가 자기가 좀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다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뭔가 불성실할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광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사소한 거지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모든 항목을 작성하시고 90에서 95% 정도 내용은 채워주세요. 약간 말 쓰기 어려워도 좀 넣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두괄식 답변입니다. 두괄식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본인의 가장 큰 실패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대학에 어디 특정 학교를 목표를 했는데 성공을 하지 못해서 3년 동안을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뭐 성공을 하지 못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쭉 써나가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려요. 이만큼 쌓여있는 서류를 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쌓여있는 서류 중에서 쓸만한 걸 뽑아야 되는 사람이 읽기에는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흥미가 생기지 않아요. 얘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 너무 읽을 거 많은데. 그래서 포인트는 자소서에 나와 있는 문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항들에서 묻는 핵심이 있겠죠. 핵심을 캐치하고 그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대답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 딱 답을 만드세요. 이 조금 쉬운 이야기. 성격의 장점 쓰세요. 당신의 성격의 장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성실함이 저의 장점입니다. 아주 뭐 크게 막 매력적인 문장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성실함이 저의 장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써준 다음에 두괄식으로 답변을 써준 다음에 내가 왜 성실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써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 예전에 인턴에서 일을 했는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관련된 나의 성실함을 적극 어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뒤에 예시를 갖고 왔으니까 그걸 보면서 볼게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쓰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나의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서류를 검토하는 회사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원자는 굉장히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잘 하겠구나. 우리 조직에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했던 실패 경험이든 성공 경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격이든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이든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이 나의 이런 경험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배웠다.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걸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나의 경험 속에서 내가 뭐 이러이러한 걸 했는데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글에 잘 녹아져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글에 잘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초반에 말씀드렸지요. 이력서, 그 다음에 뭐 서류 자기소개서 작성하시고 면접 같은 거 이제 준비를 하실 때 문항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글로 쓰는 거니까 그런데 면접할 때는 면접은 이제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것도 미리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여러분들이 미리 써보시는 게 중요한데 저런 내용이 들어가게끔 글로 일단 써봐야 돼요. 일단 글로 써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문항에 대해서 글을 쭉 써본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나중에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요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가, 자소서의 개별 문항에 요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가를 보시고 그래서 일단 아까 그 컨설턴트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꼭 기본이라고 했던 것들이 잘 녹아져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면 일단은 평균 이상은 쓰신 걸 거예요. 평균 이상은 쓰신 걸 거고 조금 더 발전하고 싶으시다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많은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뭐 컨설팅 꼭 받아보시고 첨삭, 피드백 받아보시기를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한두 문장 정도는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해서 배우고 깨달았는데 조직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제 기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써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룩한 가장 큰 성취를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뭐 자기소개서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항이고 그 다음에 또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가장 큰 성취를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문장만 써주세요. 나의 가장 큰 성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다르실 텐데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써봐 주세요. 채팅창에 써봐 주세요. 제가 시간 지금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하고 기다릴게요. 자, 제가 지금 대략 예, 일자리 센터 컨설턴트 첫 출근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 성취 경험이라고 써주신 건가요? 어쨌든, 지금 감사하게도 냉이라고 한 거, 냉이라고 써 있는 거 맞지요? 제가 정확하게 잘 안 보이는데. 교내 공모전에 입상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마 전공 잘 본 것이라고 한 것이 전공 시험 굉장히 잘 봤다, 또는 학점 되게 잘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내용을 써주시는데, 제가 잘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질문에 대해서, 문항에 대해서 답을 쓰실 때는 첫 번째, 두 갈씩 답변. 첫 문장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딱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많이 써주네요. 자격증, 장학금 우리 진오 학생이신가요? 자격증 8개 취득. 와, 장학금도 너무 대단한 건데 고교 독서 토론 대회 독서 토론 대회 금상도 굉장히 좋네요. 어쨌든 좋아요. 그런 것들 맞아요. 잘해 주셨는데 두 갈식으로 저는 예를 들면 2년 동안 자격증을 8개 취득했습니다. 라고 맨 처음에 딱 써주는 거죠. 제가 지금 갖고 온 그 예시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직접 컨설팅 했던 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거예요. 두 갈씩 답변으로.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직원 제안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완성된 문장으로 갖고 온 거라서 조금 길지만 어쨌든 아르바이트로 했는데 지금 정직원 제안을 받았던 게 저의 가장 큰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사례 설명을 해드리면 2학년 여름방학 때였는데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나와 같은 20대 초중반의 어떤 여성들이 우리 쇼핑몰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 라고 하는 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나에게 요청을 했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더니 놀랍게도 우리 쇼핑몰에 지금 30% 방문객이 늘었고 매출이 10%나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이거 구체적인 사례를 쓰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내가 뭘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 우리 사람들 좀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쇼핑몰에 어떤 들어온 사람이 30%가 늘었고 10% 매출이 증가했는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스킬, 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매출도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 써주고 안 써주고가 이 서류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확확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저런 거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배운 점, 느낀 점도 아주 중요해요. 막 일하는 거 사실은 처음에 그런 거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되게 어려웠는데 내가 혼자 막 어렵다라고 하고 막 관둬야지 막 힘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직장에 계신 우리 선배님께 여러 가지로 여쭤보고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같이 일을 했더니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조직이라고 하는 건 정말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웠다. 라고 하고서는 이제 맨 마지막에 내가 이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쓴 건데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열심히 해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일하는 게 중요하고 나는 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회사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잘 해낼 거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요거 사실은 그 사례 굉장히 좋은 건데 여러분 카메라 갖고 계시지요? 휴대폰 다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찍어보세요. 이 화면. 요 지금 PPT를 찍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에 면접을 준비할 때도 이제 말할 멘트를 하실 때에도 요런 어떤 형식으로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면접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보시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1차, 2차 면접으로 많이 나뉘는데 1차 면접에는 실무직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접관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부서가 다르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가 다르면 그렇지 않겠지만 같은 직무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에 있는 분이 나오신다면 향후에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도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여러분들의 업무 보고를 받는 그 선배님들이 1차 면접관으로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은 다른 것보다도 얘를 지금 바로 뽑아서 우리 회사에서 내 후배 직원으로 쓰기에 합당한가를 보겠죠. 그래서 일과 관련돼서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준비가 했고 관련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직무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뽑힌 다음에는 이제 2차 면접을 보게 되면은 요분들은요 지금 회사의 고위 간부님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서 한 1, 2년, 3, 4년 내에는 만나기 힘든 분들이에요. 좀 높은 분들이라서 이분들은요 너네들이 이제 일은 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뽑아왔으니까 이제 조직인으로서 그 다음에 특히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인지가 알아보려고 하세요. 회사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칼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면 딱 그 시간에만 딱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시가 지나고 나면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퇴근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막 주말에 사람 불러서 막 어디 등산 가자 이런 거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장려되는 그러한 조직 문화가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그래도 우리 지금 어떻게 일하다 보면은 급한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야지 어쩌다가는 밤 10시까지 일할 수도 있고 주말에 우리 좀 더 친해지려고 등산 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 해왔고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세계 인류 기업을 만들어냈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너네들도 그래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다 다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 친구는 맞겠다. 우리 조직 문화에. 저 친구는 좀 아니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면접은요, 아마 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뭐 자기소개서는 통과했는데 면접 너무 떨려요. 면접관들이 막 되게 무서운 표정으로 앉아 있고 이러면은 나를 되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막 불안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저기 그 네모 중에 사각형 중에 세 번째 거 보이세요? 면접관은요,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회사 내에서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내가 회사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데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을 면접을 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한편으로는 조금 피곤해요. 여러분 면접 보느라고 내가 해야 되는 다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면접 볼 때 시간 내고 그 다음에 그 면접 마치고 들어가서 내 일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피곤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누구를 불합격자를 찾는 게 아니라 과연 같이 일을 잘할 수 있을 사람이 누구일까? 합격자, 흙 속에서 이렇게 진주를 골라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면접관으로 오는 분들은 회사 내에서 업무 성과도 평균 이상, 상대적으로 고성과를 내는, 즉 회사의 어떤 조직 문화와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직에 대한 로열티,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분들이에요. 제가 학생들 가끔 이렇게 이제 만나서 모임 면접을 보기도 하고 할 때 가끔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아마 어디서 그런 걸 봤나 봐요. 회사에 대해서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또는 이러한 사업 방향이 있는데, 나는 좀 거기에서 어떤 나의 그 신세대이고 젊은 인재로서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그 방법보다는 나는 이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 학생이 약간 조금 제 생각이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면접을 보러 가서, 물론 모의 면접이었지만 면접을 보러 가서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A라고 하는 방식은 굉장히 트렌드에 떨어진다, 시대에 맞지 않다, 주 소비자층이 어떤 관심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 약간 비난을 섞어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가 지금 우리 시대의 그 소비자를 잘 반영하는 세대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그때 이 두 번째가 나오는 거죠. 면접관은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 신입으로 이제 그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원하는 회사 너무 좋은 회사예요. 진짜 대단한 회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면접관들이 우리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면접관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면접자는 면접관의 기억에 남아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중에서 내가 얼마나 지원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지,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잘 이야기를 해서 기억에 남도록 하셔야 됩니다.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크게 방법을 4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거의 대부분이 하시겠죠.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회사의 인재상, 우리 회사의 비전, 그리고 CEO 인사,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야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요즘엔 이것도 많이 하시죠. 인터넷, 유튜브, 이런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기업과 관련된 기사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라든지 기업 자체에 대해서 홍보 이런 영상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무엇인가 뽑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뽑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요거 굉장히 어려워요. 재직자 인터뷰라고 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회사, 꼭 같은 직무는 아니라도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뭐 회사는 요즘에 뭐 어떤 프로젝트에 굉장히 큰 관심을 쏟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회사가 이렇게 이제 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나중에 면접 가서 또는 자기소개서에 내가 지금 여러분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까지 했다. 그리고 재직자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들었는데 거기에 나는 굉장히 적합한 인재다. 그걸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인재다. 라고 하는 것을 써주면 굉장히 좋죠. 근데 사실은 재직자 인터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회사를 방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를 방문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에서 그냥 쉽게 나오는 회사가 삼성전자라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삼성전자 본사에 막 들어가서 막 볼 수 없어요. 대부분의 회사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 거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특정 패션 회사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패션 회사의 본사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패션 회사 갖고 있는 매장 있죠. 그 매장을 방문해서 이 회사의 뭐 본사는 아니지만 매장이 이런 분위기니까 이 회사는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나는 추측했다. 라고 이야기를 써주는 거. 더군다나 뭐 라이벌 회사의 어떤 그 매장도 방문해서 그 라이벌 회사랑 내가 지원하는 회사랑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너무너무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어떤 팁일 수 있습니다. 자, 인성 면접과 관련돼서 여러분, 아까 인성 면접은 이제 그 약간 그 더 조직의 높은 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조직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는데, 인성 면접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사진 찍으세요. 이 화면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안 물어볼 수 있어요. 안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요것들은 꼭 한번 이 중에서 다는 아니라도 몇 개라도 뽑아서 혹시 이런 거 내가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가장 대표적인 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자기소개인데요. 면접을 보러 가실 때에 아까 그 자기소개서는 그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했으면 이거 뭐 500자 700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각 문항에 대해서는 90에서 95%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글자 수를 채워주셔라.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면접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말은 없죠. 그런 말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대다 면접일 수도 있고 1대1 면접일 경우 뭐 1대1 면접이나 아니면 면접관은 여러분인데 이렇게 면접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이 부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경우에 다대다 면접을 보는데 그럴 때에는 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1분 길어도 1분 30초는 넘지 않도록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원고를 작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뭐 이건 자기소개죠. 그래서 보세요. 영업 지원 직무에 지원합니다. 이 사람은 영업 지원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인데 보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면접 때 말로 하는 자기소개인데도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지금 쭉쭉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너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었는데 홍보 방식 변경으로 뭐 도넛 판매량을 3배 증가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영업 지원 직무에 내가 지원을 하는데 어떠한 아르바이트를 했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에서 어떠한 성과를 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잘 나와 있죠.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한 가지 사례를 더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 현장 지원에
기여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도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 여기에서는 지금 내용이 조금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니까 시간이 길지 않아서 아주 제가 말씀드렸던 뭘 깨달았고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일단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그 사례에서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거기에다가 내가 이룬 성과 그 다음에 나의 경험들이 조직에 들어가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녹여낸 잘된 1분 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도 기억을 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사례에 맞게끔 조금 바꿔서 작성을 해서 쓰시면 훨씬 좋겠지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경력이 없습니다. 이제 대학을 자, 제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끝난 다음에 어떤 약간 지원 정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지금 이렇게 수시 채용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취준생의 입장에서 어떤 걸 하셔야 되는지가 좀 잘 나와 있는 짧은 영상이 있어서 영상 짧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원제도 살펴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경력이 없습니다. 이제 대학을 갓 졸업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입장에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바로 실무를 할 수 있는 인재를 기업이 원한다고 하는데 다 경력직만 원하면 갓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갈 데가 없죠. 기업들도 인식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 게 대기업들이 대규모 공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에 대한 니즈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 것 같아요. 기업들이 원하는 실무 능력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지원한 회사와 지원한 분야에 맞는 실무 능력을 원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준비를 하시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취업 준비 기간에 뭘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영어학원 다녀요. 스펙업 하려고 자격증 따요. 전공을 더 추가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있거든요. 실제 그것이 기업이 원하는 실무 능력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참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면 이 100의 에너지를 n분의 1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과 전공과 지식을 쌓는 일에 얼마 정도. 이게 3순위예요. 구체적인 증명들, 공모전, 포트폴리오 이런 게 2순위. 실제 구체적인 업무 경험을 쌓아 인턴, 아르바이트, 계약직, 프리랜서 이런 것들이 1순위예요. 이렇게 에너지 밸런스를 좀 하시는 게 좋은 취업 준비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디테일한 직무로 준비를 하면 선택의 좀 폭이 좁아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A 기업에 B2B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 그걸 이제 관련된 인턴을 하고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업에 채용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공채 때를 생각해보면 원서를 10개, 20개씩 이제 쓰잖아요. 요런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이야기가 좀 번지기는 한데요. 제가 MZ 세대면요.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군. 그 산업군에 필요한 일에 도전을 하겠어요. 거기는 작은 기업에 들어가도 큰 기업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생기고요. 인수합병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본인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많은 수요가 있는 쪽에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구체적인 직무를 잡고 그 직무를 타겟팅해서 경험을 쌓고 근데 그 직무의 경험을 써줄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 그럼 이거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잖아요.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 산업군 혹은 기업, 그 그런 기업에서 쓰여질 수 있는 직무의 분야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미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 중에 인턴과 대외 활동을 못 해본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럼 이미 졸업을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좀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취업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지금부터 하셔야죠. 근데 이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이때 스펙업을 하기 위해서 영어 준비를 하고 자격증 준비를 하고 취업 동아리 만들어 필기시험 준비하고 이건 좋은 방법이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나를 받아들이는 회사에 지원하는 게 최우선순위라고. 대기업의 경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안 됐어. 공기업의 필기시험을 칠 만한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공략을 해야죠. 근데 MZ세대면 좀 더
그래서 지금 막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가보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2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혹은 고등학교 때 배운 공부는 헛공부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미 내가 공부를 한 자산들이 있어요. 그 자산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데들을 집중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준비 방법인 거죠. 자, 좀 전에 굉장히 그 대표님의 아주 귀중한 말씀,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짧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어떤 고용을 돕기 위해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걸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내고 있는데, 크게 보시면 이렇게 청년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기업에게 이렇게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업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큰 틀에서 몇 가지를 묶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취업 후에 여러분들의 어떤 임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높여받을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취업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직활동 중에 비용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만 살펴보시면 취업 후에 금전 지원이라고 하는 취업 후에 금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고 하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시면 만 34세 이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청년이라는 말은요, 만 34세 이하입니다. 거의 모든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시니까 일단 청년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이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2년형도 있고 3년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그 2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월급에서 300만 원, 그 다음에 기업,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보태줘서 결국에는 2년 동안 일한 다음에 나는 300만 원을 넣고 1,600만 원을 도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저 정보가 나에게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이지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두셨다가 인터넷에 쳐보시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실 때에 금전적인 부분, 면접 보러 갈 때도 돈 들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구 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졸업한 이후라도 2년이 안 된 미취업자들에게는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실 때에 금전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움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도 있으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금전적인 것보다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요것도 어떤 1유형, 2유형이 나와 있는데, 1유형은 약간 취약계층에게 이렇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보통 우리는 이제 2유형에 속한다라고 보면은 청년층 미취업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이제 상담이나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직업 능력 향상 훈련을 받으시고, 그러면 취업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죠. 연결을 시켜주는 거.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만 34세 이하만 되는데, 요거는 지금 나이도 상관없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취업한 상태가 아니면 하실 수 있는데,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런 훈련을 받고 나서 이렇게 취업 연계해 주는 것들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이 알선해 주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워크넷이나 아니면 여기 신청 방법에 나와 있는데 HRD 넷이라고 하는 거 나오지요. 저런 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봤던 뭐 그 필요한 것들 교육시켜주고 지금 이렇게 취업 연계해 주는 거, 사실은 지금 제가 관련돼서 약간 유사한 내용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뽑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업들이 어떠한 자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직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학습 병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대학 일자리 센터라고 하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학교나 그럼 대학생 아니면 대학원생이랑 또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어떤 대학 일자리 센터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커리어 설계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취창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대략 뭐 1시간 10분 정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그리고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취업을 도와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 아주 뭐 사실은 이름 수준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지 만약에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시간여 가량 강의를 함께 했습니다. HR 컨설턴트님께서 오셔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셨고요.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로 활동하시다 보면 지금 딱 요맘때 이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궁금증이 이제 A부터 G까지 단골 질문들이 머릿속에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 내용들을 아마 좀 녹여주신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실시간으로 댓글들 많이 지금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의견을 좀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좀 들어온 질문들을 해볼까 해요. 지금 여기서 한 15개 기업이 일주일간 쭉 오셨는데, 거기 담당자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취업을 하려면 우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우리랑 본인이 맞는지를 미리 좀 깊이 고민을 한 흔적이 좀 드러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구직자분들은 또 그런 고민을 하세요. 나랑 그 회사랑 맞는지 알려면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이 업무가 잘 맞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좀 알아가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정말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좀 오래 했는데 4학년이 됐을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학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냐? 그 다음에 뭐 자격증이 만약에 있으면 따고 있냐? 그리고 그 이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말고 다른 대외 활동을 해본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물어봐요. 예. 근데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아르바이트 경험도 하나도 없는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물론 최소한 제가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아무 경험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공부만 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뭐 강의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워크넷이나 아니면 NCS 사이트를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문서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경험, 그냥 정말 사람들을 만나서, 특히 저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편의점이든 고깃집이든 그건 나중에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어울려서 하는 것에서 얼마나 나의 장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이 공부를 되게 잘한 학생들도 나중에 취업에서 면접에서 아무 말을 못하는 경우가 꽤 왕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미션을 해결만 해온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건 결국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잘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개발하면 더 속도도 빠를 것이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서빙 알바를 한 달 만에 옛날에 잘렸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응대는 참 잘하는데 정리정돈을 하는 능력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한 곳은 하나도 안 깨끗하고, 그리고 뭐 이게 시식용으로 나눠주는 빵을 이렇게 썰어 써야 되는데 제 손자국이 빵에 다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아메리카노 시킬 사람에게 세트 메뉴 팔았었거든요. 네, 그런 재능이 좀 있다라는 걸 이제 하면서 성공과 실패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말하는 쪽으로 좀 나가야겠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말하는 쪽에 오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남들보다 좀 빠르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이건 정말 해봐야지만 아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굉장히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아까 하셨던 그 일이 전혀 나는 말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일인데, 그렇죠. 그 네. 일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을 뭐 맞습니다. 하는 걸 좋아하거나 예. 이런 굉장히 좋은 것들은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냥 뭐 게임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게임이 직업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배우는지는 사람들한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빵을 못 썰 거라고는 해보자. 하기 전까지는 엄마가 잔소리할 때는 그렇구나 했지. 나는 정말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해보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근데 아르바이트도 좀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사견입니다만, 제가 만약에 동생들한테 조언을 한다면 좀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좀 경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좀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될까? 잘하는 일을 선택해야 될까? 이건 이제 요 고민이 좀 끝난 친구들. 내가 이제 뭘 잘하는지 좀 알겠고,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쪽에 목표를 잡고 취업 이 회사에 문을 두드려야 될까요? 글쎄요, 뭐 좋아하는 일을 할까, 잘하는 일을 할까,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 좀 전에 MC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도 약간 상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해서 해 나가려면은 지속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잘 못하면 잘 맞아요. 못해서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사실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건데, 직장, 뭐 직업으로 일을 한다는 건 누군가는 나에게 어떤 일정한 성과를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채워내지 못하면 주변으로부터 오는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견뎌내기가 힘들 것 같고, 내가 되게 좋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싫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 말씀 너무 공감 갑니다. 예, 사실 이런 취업 토크 콘서트나 이런 학생분들을 만나는 자리에 가면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잘하는 걸 싫어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좋아한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인정해주고, 와, 이거 되게 잘한다. 뭐 너무 기초적인 바로 프로의 단계가 아니더라도 뭐 아르바이트나 견습생 단계라도 비슷하게 시작한 분들보다 뭔가 좀 성과가 잘 나면 인정이 좀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못했을 때 네. 이제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그 직종이 싫어지기가 또 쉽지가 않아서. 네. 맞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은 그래도 최소한의 이 자기 호구제책이 마련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잘하는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네,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또 질문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목표를 좀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15개 기업의 담당자분들은 자소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물론 또 우리가 의심이 계속 든단 말이야. 자소서 하지만 그건 당연히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스펙을 또 볼 것이다,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도 결정이 될 것이다 하는데, 수많은 구직자분들이 합격하는 과정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소서 영향 네네. 많이 끼치던가요? 예. 자소서는 당연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네. 아까 제가 이 강의 중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옛날 형식의 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굉장히 약간 조금 어려운 말로 요식행위라고 할 것처럼 네. 별게 없어요. 내용이 문항도 적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답이 적은 네.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서류를 걸렀을 때에는 자기소개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특히 공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라고 해서 뭐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막 스펙 되게 잘 쌓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가린 상태에서
걸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여러분 굉장히 쓰기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많이 안 써본 분들은 도대체 잘 쓴 애들이랑 내가 뭐가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스스로 써보고 그다음에 컨설턴트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학교에서 그런 거 지원 많이 해주시니까 꼭 피드백 첨삭 받으시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자소서를 쓰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 네, 뭐 당장 어제만 해도 CJ 측에서도 그렇고 다들 자소서를 끝까지 다 읽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뭐 천장 오니까 그 읽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취직 준비했던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돌았었는데 기업 담당자분, 인사 담당자분 오셔서 다 읽으신다고 하니까 예, 그만큼 블라인드다 보니 그런 부분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주일간의 저희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식으로 기업별로 자소서를 좀 선호하시는지는 다 쭉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실시간으로 못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차후에 업로드를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근데 이제 답을 주셔도 그걸 어떻게 잘 표현해내는지는 또 장문도 좀 잘 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또 지금 나오신 이 HR 컨설턴트 분의 전문가분들 찾아다니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송진호님께서 스펙을 많이 미리 좀 쌓고 취업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취업을 하면서 경력을 좀 쌓는 게 좋을까? 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아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원 정책 보여드리기 이전에 영상 짧게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에서 나와 있는 것에 굉장히 좀 약간 핵심이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아마 나 되게 스펙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 나 스펙 되게 짱짱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에서 정말 얼마 안 돼요. 드물죠. 정말 얼마 안 돼요. 뭐. 그래서 근데 다 되게 좀 나 부족한 것 같아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도전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많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옛날에 저도 여러분 나이대를 지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생들 되게 많이 만나고 있는데 용기 내지 않고 계속 막 뭐 자격증 더 따고 영어 더 공부하면 나아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몸으로 부딪혀서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어 점수 30점 더 올리는 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남들 다 있는 그런 자격증 한두 개 더 따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경험 속에서 내가 뭘 배웠고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을 더 매력적인 지원자로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추천드립니다. 예. 네, 뭐 경력자 그런데 그 경력을 어디서 쌓나 이런 얘기를 뭐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근데 뭐 바로 뭐 제일 최고급 취업을 바라는 건 또 아니실 수 있으니까 뭐 간단한 인턴부터 시작해서 무경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많이 좀 문을 두드리시는 게 좋다.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오셨던 담당자 분들과 같은 얘기신 것 같아요. 그분들도 결국에는 소위 엔지니어 분들조차도 어떤 개발을 해봤느냐라는 거니까 뭐 본인이 주도해서 개발하지 않더라도 이 막내로 거기 이름만 올렸고 한다라도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소서에 쓸 게 없다가 아니라 쓸 게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말을 뭐 유창하게 못하더라도 이미 컨텐츠 자체가 할 말이 생기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보시는 분들도 훨씬 더 잘 보실 것 같고 또 전문가분들이 거의 다 이제 절대평가처럼 이제 통과 정도로만 영어 성적도 그렇고 보신다고 뭐 750만 넘으면 다 똑같이 보고 뭐 이렇게 보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두들겨 보시고 경력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사전 질문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하이도크님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러면 휴학하는 게 어떤가? 라고 하셨는데 뭐 앞에 있는 질문과 좀 비슷합니다만 이 질문은 그 질문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왜 이제 자소서에서 공백이 있으면 좀 안 좋게 보여진다라는 소문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연결하면 어떤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정리를 잘해 주셔서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뭐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준생 여러분들이 많이 좀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면접을 뭐 자기소개서에서는 뭐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면접을 가면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휴학 기간이 긴데 뭐 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여러분 이게 공백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 면접 가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휴학을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뭐 성과,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한 것의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휴학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학생들 이렇게 만났을 때 휴학했을 때 뭐 했어요? 그냥 공부했어요. 근데 아무 그게 없어요. 성과가 없어요. 아무 성과가 없고 그냥 그런 경우는 사실은 조금 매력적인 지원자로 보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백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명확한 무언가가 없을 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꿈을 팔아 핑계 대지 마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지금 막상 뭔가 이렇게 취직을 하는데 성적표를 받기 힘드니까 그냥 대학원 가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냥 이때 뭐 해 그랬을 때 무직이란 얘기가 좀 하기 힘드니 그냥 이건 미루는 거잖아요. 선택의 순간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학원도 뭔가 옳은 데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거기서 뭔가를 또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저희 직종들도 뭐해 그랬을 때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해야 덜 창피하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공백을 만들어 버리면 충분히 티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무언가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서 앞을 향해 준비를 한다는 건 아마 그런 질문 해주시면 오히려 기다렸다시피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네, 할 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뭐 대학원이든 진학이든 뭐 스펙이든 쌓으시면 얼마든지 뭐 고스펙자시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반대로 스펙 안 본다 그래도 그렇게 한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현님, 면접 준비할 때마다 너무 떨려서 준비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요건 뭐 각자만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뭐가 있을까요? 저 사실은 지금 이거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MC님 너무 부러워요. 굉장히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시니까 요 일을 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돈도 벌고 해야 되니까 이제 강의를 하고 말을 하는데 제가 원래 말을 잘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저는 약간 좀 소심하기도 하고 많이 긴장하고 이런 사람인데 연습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력서는 그렇지만 자기소개서 쓸 때 그거 계속 글로 쓰고 면접 같은 거 제가 질문 보여드리고 아까 여러분 사진도 찍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떠올린 다음에 글로 쓰세요. 글로 쓰고 그거를 계속 이제 읽으면서 입에 붙이세요.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줄줄줄줄 막 대사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게 힘든데 제가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먼저 읽어보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조금 면접 가서 덜 떨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이렇게 우리 MC님처럼 처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저로서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꼭 그렇진 않아요. 처음부터 물론 저희도 모든 분야에 이제 적성과 재능, 소질 이런 거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말 좀 잘한다는 분들이 이쪽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만 프로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다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왜 옛날에 보면 나는 가수다 보면 그 기라손 같은 가수들이 손을 덜덜덜 떨면서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모여있는 데서 또 배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긴장되는 건 똑같거든요. 청심환 준비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똑같아요. 저희도 연습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진짜 하는 거 실제로 찍어보는 거 너무 많이 도움되실 것 같고요. 찍어보시고 그냥 툭 건들면 쭉 나올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보시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랑은 좀 다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유창한 사람 뽑는 거 아니잖아요. 말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잘 표현해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연습으로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정도만 받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나 있으시면 저희 한번 대답해 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또 들어오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정도만 한번 여쭤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채용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취업 준비하신 지 좀 오래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좀 있으실까요? 예, 그런 질문들은 제가 좀 많이 받아왔고 이제 요즘에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좀 학교 다니는 중에 휴학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졸업한 이후에도 이렇게 텀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여러분 아까 그 지원 제도 같은 경우에도 만 34세까지가 다 청년으로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너는 지금 뭐 몇 살이니까 좀 어려워.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어렵지만 30대 초반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회사를 지원하셔도 특별히 뭐 나이가 많아서 저기 좀 우리 회사에서는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 그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뭐 업무라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30대 초반까지는 크게 남녀 무관하고 신경 안 쓰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즘 15개 기업 중에 한 10개 이상의 지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신다고 말씀 주셨고, 거기에는 나이도 불문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 결론을 내자면 두드리십시오. 두드리실 만큼 여러분께 좋은 기회가 오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도 구직을 하고 계시는 정말 수많은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해주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에도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어떤 주어진 일,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열정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큰 고민을 갖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만큼 구직의 문도, 우리 아까 이제 뭐 MC님 계속 말씀 잘해주셨고 저도 계속 강조 드린 바 있고, 아마 이제까지 오셨던 어떤 그 이제 회사에 있는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여러분 지금 내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이렇게 막 스스로 자꾸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상당한 수준의 어떤 경지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본인이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하실 것들은 두드리는 거,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노력해 보시는 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셔서 꼭 길지 않은 시일 내에 취업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꿈꾸면서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처럼 여러분 많은 기회 잡으셔서 오늘 이 시간이 또 웃을 수 있는 추억이 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분들과 또 많은 현직자분들, 인사 담당자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2023 조선대학교와 함께하는 온에어 직무박람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좋은 정보들, 또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자 저희 모든 제작진과 담당자분들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여러분이 취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얻어가시려면 8월 말까지 열려있는 홈페이지의 정보들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취업을 하는데 좋은 조각이 될 것 같습니다.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한 번만 더 도전하는 것이다. 에디슨이 말했죠. 인생의 관문 중 하나입니다. 이 취업을 앞두신 여러분들이 지금은 때로는 좀 지치실 때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꾸준히 여러분들답게 나아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세 여기 나오신 현직자 선배님들처럼 지금을 좀 웃으시면서 추억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다가오면 다음 직무박람회가 되겠죠? 저희랑 함께 현직자로서 지금의 여러분들 같은 후배님들을 응원해 주시고 멘토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동행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리면서 저희는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